자, 지금부터 구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요, 그 관찰이라고 하는 팔레트, 우리 이제 여덟 번째 내용이고요. 차수로는 구주차인데 관찰 팔레트 쪽에 있는 블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뭐 기존 방법과 똑같이요. 완성된 소스들을 살펴보면서 해당하는 내용에 동작되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뒤쪽에 완성된 샘플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관찰 쪽에 지금 먼저 들어왔고요. 자, 이제 완성된 샘플이 보이는데 첫 번째부터 살펴보게 되면 무엇을 반복하겠다 이랬어요. 언제까지 반복하겠다. 그리고 자, 3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자, 이 3이라고 하는 게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아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벽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벽에 닿았다,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관찰 쪽에 있는 걸 좀 살펴보지 않고 지금 바로 진행을 하는데, 이유는 지금 제가 이렇게 휠로 움직여 봤지만 관찰 쪽에 있는 블럭들이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완성된 그 샘플을 바로 보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자, 이거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할 거니까 이번에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 이제 어디에 닿았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닿았다 안 닿았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닿게 되면 그 동작의 의미가 맞았다 이런 뜻이고요. 닿지 않았으면 그 내용이 맞지 않았다는 뜻인 거겠죠.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판단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꼭 뭐 벽에 닿았는가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자, 지금 그 불러왔던 이 그 블럭의 내림 버튼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죠. 마우스 포인터라고도 되고요. 벽이라고도 됩니다. 자, 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이전 강의에도 살펴봤었던 내용인데, 이 무대 쪽에 있는 이 바깥쪽 라인 있죠. 여기 부분이 전부 다 벽이에요. 벽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 있고, 자, 지금 아래쪽에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나오는 거는 왜 나온 거냐면, 자, 제가 그 이제 강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완성을 해 놓은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갖다가 1, 2, 3, 4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숫자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른 스프라이트를 만들 때 해당하는 스프라이트 이름을 쓰게 되면 그 작성된 스프라이트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보면 볼도 있고 스프라이트 1도 있죠. 자, 이거 이제 아래쪽에 제가 만들어 놓은 곳에 보면 볼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 이름을 갖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벽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들은 현재 그 만들어지고 있는 파일에 추가되어져 있는 스프라이트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스프라이트의 이름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끼리에 뭐 닿았다라고 하는 걸 인지할 때 사용하는 블럭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자, 여기 방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이를 실행을 시키면 아마 이 1번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벽에 닿으면 멈추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반복을 한다 했으니까 벽에 안 닿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벽에 닿는 순간 얘가 이제 멈춰버리는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자, 위에 거하고 뭐 반복하는 개념은 뭐 약간 비슷하죠, 그죠? 자, 볼에 닿으면 이랬어요. 자,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무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볼이 하나 보이죠? 자, 이 볼을 갖다가 스프라이트에 지금 추가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그 라이브러리에 제공되는 녀석이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추가하는 저장소에 있는 걸 불러오는 거를 자, 클릭해서 해당하는 스프라이트를 불러놓고 작업을 하면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 똑같은 상태로 세팅해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해당하는 스프라이트의 이름은 볼이라고 정해놨고요. 그래서 볼에 닿았는가 똑같은 개념이죠. 아까 그 이 스프라이트가 쭉 가면서 벽에 닿으면 멈췄던 것처럼 이제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스프라이트에 대한 소스 코딩의 내용이 이 볼에 닿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안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복을 계속 도는 겁니다. 자, 뭐뭐 할 때까지 한다는 거는 해당하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도는 거예요.
만족을 하면 이제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뭐 멈춰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 반복하는 걸 갖다가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블록을 살펴보게 되면 자, 어디 쪽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볼이라고 하는 것도 스프라이트잖아요. 그래서 현재 코딩된 이 스프라이트 내용에서 볼 쪽을 보기, 그러면 이 볼이라고 하는 쪽으로 얘가 이쪽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쪽을 바라보면서 얘가 산만큼씩 이동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바라봐서 얘를 갖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볼을 갖다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자, 이제 요 스프라이트죠. 요 스프라이트에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쪽을 바라보고 가겠죠. 자, 더블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고양이가 이 왼쪽 방향을 바라볼 때 이제 뒤집어지는 원인은 이 회전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해놨기 때문에 고양이가 방향을 틀면서 회전이 돼버려서 돌아간 것이지 이게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간단히 설명 다시 드리면 여기 해당하는 이 스프라이트의 정보를 눌러보면 회전 방식에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돌아가는 형태가 됐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블록은 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블록 내용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볼은 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볼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첫 번째 스프라이트만 좀 감춰야 되겠네요. 자, 여기 가서 자, 숨기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스프라이트를 좀 보이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프라이트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관찰에 대한 팔레트는 두 번째 블럭이에요. 어떠한 색에 닿았는가라는 거죠. 자, 요 색을 갖다가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색을 저희가 값을 입력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면 색깔에 대해서 어떤 값을 부여하는 것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지정된 색상에 대해서 고유한 값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존재하는 값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색깔 값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색상 값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자, 배경 이름도 있고요. 여기 색깔 있죠. 색깔. 여기 색깔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그 색깔 효과를 넣는 것을 갖다가 주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여지는 걸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관찰 쪽에서 줄 때는 뭐 색값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마우스로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자, 현재 제공되는 블록 쪽에서도 가능하고요. 자, 이 소스에 들어와 있는 블록을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제공되는 블록에서 제가 자, 요 위치에서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할 거예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살표 모양의 이 포인터가 어떠한 모양으로 바뀌냐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이 손가락 모양이 가리키고 있는 곳의 색상을 얘가 이제 불러오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흰색이에요. 지금 흰색 부분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위에는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손가락 모양으로 위치한 색깔을 갖다가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클릭한 색깔이 이쪽으로 불러들이는 형태의 모양으로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특이하게 좀 지정하는 방법이죠. 해당하는 색상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가 요 볼이라고 하는 쪽에 요 정도 색상에 닿으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요 볼의 위치의 색상이 이렇게 불러들이는 형태라고 볼 수가 이제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있는 블록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볼 위치에 요 색깔에 맞으면 뭐 멈추겠다, 진행하겠다,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돌려볼게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10만큼 이제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당연히 양수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선택한 색상이 이 볼이라고 하는 요 색상이거든요. 요 색상에 닿게 되면 이제 멈추겠죠. 예, 닿을 때까지 하겠다 했으니까 닿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가는 거고 닿게 되면 멈춰버리는 그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해당하는 블럭을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가 아까 선택한 색상이 요 정도 위치의 색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위치의 색상에 닿으니까 얘가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블럭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이게 뭐 위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뭐 같은 거니까요. 뭐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그래서 샘플로 하나 더 만들었고 뭐 혹시 뭐 복제된 게 있다면 뭐 지운다 이런 개념까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럭을 하나 더 추가를 좀 해놨어요. 뭐 이게 뭐 시간 관계상에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 설명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형태 쪽에 자, 이거 숨기기를 해주고요. 자, 보이는 숨기기죠? 숨기기 해주고 자, 세 번째 거를 좀 보이게 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거를 봅니다. 자, 코딩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블록을 보게 되면 자, 어떠어떠한 색상이 이런 겁니다. 어떠어떠한 색에 닿게 되어진다면. 자,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어떠한 스프라이트가 뭐 이동을 하거나 어느 쪽으로 하는 상태에서 이 스프라이트가 닿았는가 이런 개념이지만 지금은 개념이 달라요. 색상을 갖다가 두 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색깔의 모양의 내용이 이러한 색상에 닿게 되면 멈추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이라서 조금은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두 가지의 색상을 갖고 뭐 이 색깔이 이 색깔에 닿았다 안 닿았다 표현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안에 있는 소스는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그 코딩된 내용과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죠. 자, 볼 쪽 방향을 갖다가 보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보여지는 스프라이트를 이 볼 방향으로 이렇게 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5만큼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겠죠. 가다가 만약에 어떠어떠한 색상이 어디에 닿으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색상 지정하는 방법은 이 앞전 블럭 사용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해당하는 색상 쪽에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색깔에 요 코를 좀 갖다 클릭할까요? 예, 코가 검정색인데 자, 코를 이렇게 클릭하죠. 그럼 요 코 색깔과 똑같은 게 이 수염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수염도 검정색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디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클릭을 해서 자, 볼 색깔의 주황색을 좀 체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에서 이제 이게 이동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검정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주황색에 닿게 되어진다면 이제 멈추는 거죠. 반복 구간을 그렇게 닿아질 때까지 반복한다 했으니까 그 닿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앞전에 했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이게 닿으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검정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와가지고 얘가 다시 밀려 날려 그러다가 다시 또 색깔이 바뀌어서 또 가고 그러면서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좀 일어나죠. 그죠? 약간의 이런 건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오류가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색상이 어디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개념의 인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걸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무한반복입니다. 자, 무한반복 할 거고요. 자, 어떠한 색상이 어디에 닿았는가라고 한다면 모양 2로 바꾸면서 1초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겠대요. 자, 그래서 모양을 갖다가 모양 2와 2를 왔다 갔다 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자, 어떠한 색상이 어떠한 색상에 닿았을 때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이걸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흰색, 여기 흰색 구간이 닿게 되면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색깔은 자, 여기 볼이 있으니까 자, 볼 색깔에 있는 걸 이렇게 좀 선택을 해줄게요. 자, 실행을 시키고 이거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면 흰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갖다 겹쳐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지금 현재 흰색이라고 하는 게 이 주황색이라는 것과 지금 닿았거든요. 닿았기 때문에 이 동작을 얘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반복이니까 멈출 때까지는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은 좀 아쉽기는 해요. 그죠? 이게 지금 움직이는 모양이 약간은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양을 바꾸고선 기다리는 걸 없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 동작을 하고 바로 일로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움직이는 모양이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돌려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조금 자연스럽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뭔가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걸 줄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는 실행되는 블럭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조금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매끄럽게 이렇게 좀 진행되는 형태의 모양을 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표현 방법이니까
요런 것도 한번 잘 이해를 해서 자,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것까지 살펴봤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자, 또 그 다음 거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거는 지금 지웠고요. 자, 네 번째 거를 좀 보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오른쪽에 있는 코딩된 거 바로 볼게요. 자, 바로 보면 자, 위치는 자, 관찰 쪽에 가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어디까지 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거리까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지금 이 거리 계산을 이제 한다는 거죠. 거리 계산. 예, 거리 계산을 얘가 할 거예요. 그래서 거리 계산을 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으면 요 조건의 내용을 할 거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볼에 닿는가 나는까지 기다리겠대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를 공백 처리를 하고 모두 멈추게 하는 현상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볼이라고 하는 이 스프라이트가 있으니까 이 고양이와 이 볼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의 거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리 계산을 해가지고 40보다 작게 된다면 여기 안에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40보다 뭐 작은 거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건을 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겠죠.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이 고양이와 볼 사이의 거리가 40보다 작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아직도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40이라고 하는 인지를 갖다가 못한다는 얘기겠죠. 자,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요 정도.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거리 자체의 40이라는 게 조금은 우리가 그 이해하는 정도의 거리보다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떨어뜨리고요. 이 수치의 값을 조금 키워볼게요. 이걸 한 200 정도 좀 주도록 할게요. 좀 더 크게. 그러면 적당한 거리가 돼도 이 정도를 200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점을 보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 거리는 고양이와 볼 사이의 거리가 200 안쪽에 있다는 거죠. 예, 고양이와 볼 사이가 200을 벗어나지 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조심해 라고 하는 말하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 감지하는 뭐 그런 개념의 어떤 코딩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양이가 이 볼에 닿아야 돼요. 그죠? 닿을 때까지는 기다리겠대요. 그러면 이 그 위쪽에서 지금 진행된 이 코딩 상태에서 멈춘 상태인 거예요. 아래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떠할 때 얘가 이 아래쪽에 있는 걸 실행을 할까요? 그죠? 고양이가 이 볼에 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닿게 되면 밑에 있는 걸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장애물과 장애물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되어지면 메시지를 띄우겠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닿게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조심해야 돼라고 이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양이를 드래그해서 볼에 이렇게 갖다가 맞춰서 놓아서 만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조심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갖다가 하지 않고 이 그 실행돼 있던 이 스크립트를 갖다가 모두 멈춰버려라, 뭐 이렇게 되는 형태가 지금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결과 상태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표현 방법이 되게 재미있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뭐 이렇게 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차할 때 센서 감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적외선을 쏴서 적외선이 다시 반사되어 오는 그 수치를 계산해서 거리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얘가 거리 계산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코딩되는 방법도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건 좀 숨겨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를 좀 봅니다. 자, 관찰 쪽 블록의 다섯 번째 거예요. 자, 이제 요 두 가지는 좀 묶어서 봐야 됩니다. 이걸 묶어서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값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는 데이터 값을 갖다가 임의로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블록에 의해서 그냥 기본 값에서 막 늘어나게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용자가 보통 이제 지정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요 5번째, 6번째 하려고 하는 이 블록은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는 그 기능이에요. 자, 이제 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가 어떠한 그 인터넷상의 어떠한 자료를 갖다가 뭐 그 이렇게 가입을 하는 형태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 사용자가 어떠한 값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 값이 얼마다라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도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이 관찰 쪽에 보면 묻고 기다리기라고 하는 게 있고 대답이라고 하는 이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된 자료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대답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들어가게 돼요. 그럼 두 번째 또 입력을 받으면요. 그럼 두 번째 입력받은 거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입력된 값을 기억했던 이 대답이라고 하는 블럭이 새로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를 받고 기존 데이터는 또 버리고, 그러니까 최근 자료에 입력된 자료를 잠시 기억하는 게 바로 요 대답이라고 하는 블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를 띄우면서 물어볼 건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 소스를 한번 좀 봐보도록 하죠. 자, 당신의 이름은 물음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고양이 위쪽에 이렇게 풍선도움이 나오면서 무슨 메시지가 떠요. 메시지가 뜨면서 화면 하단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입력란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엔터를 치거나 그러니까 키보드 엔터를 쳐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이렇게 체크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이 체크 버튼을 클릭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내용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얘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대답이라고 하는 블록 쪽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결합하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이 결합하기와 관련된 거는 연산 쪽 블럭에 있거든요. 그 연산 팔레트에 가야지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결합하기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연결하라 이런 거예요. 연결하라. 그래서 대답에 들어있는 값과 점, 그죠? 점을 갖다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다시 안녕이라고 하는 글씨와 다시 그 점 0이라고 하는 얘를 갖다 다시 연결을 하라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는 안녕, 그 다음에 입력한 값에 나올 거고 점 요렇게 되는 거를 말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실행 눌러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고요. 그렇게 메시지가 떴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스크래치 이렇게 쓰고 자,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되죠. 안녕 스크래치 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숫자를 넣었어요. 10. 뭐 숫자를 넣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그 데이터의 성질은 이게 숫자냐 문자냐로 크게 이제 구별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 입력받는 게 오로지 뭐 글자만 받습니까? 이제 이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숫자도 당연히 입력이 됩니다.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10이라는 값을 받아들여서 안녕 10점 이렇게 이제 나오는 형태의 모양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봐볼까요? 자, 같은 방법이에요. 자, 몇 단계를 이동할까요? 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띄운 다음에 자, 묻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값을 받으면 받은 만큼 움직이게 하겠대요. 자, 이 얼마만큼 움직일 거예요? 라고 하는 곳에는 어떠한 값이 들어가야 얘가 반응을 하죠? 숫자 값을 집어넣어야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값을 받아들여서 그 숫자만큼 이동을 시키는 형태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눌러볼까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메시지를 뜨겠죠. 자, 몇 단계를 이동할까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 20 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20만큼 이렇게 가겠죠. 다시 자, 음수도 가능할까요? 이제 그것도 궁금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음수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숫자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가능한 얘기고요. 자,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면 자, 마이너스 100만큼 움직이라는 거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음수 값이니까. 자, 엔터를 치면 얘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이 고양이가 지금 스프라이트가 반대로 움직인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요 내용은 같이 묶어서 한 거예요. 이렇게요. 묶어서 했는데 자, 뒤에 아마 샘플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블럭마다 제가 다 체크를 해놔가지고 자, 일단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자, 형태 쪽에 가서 얘를 좀 숨기고요. 그 다음에 자, 6번에 있는 거를 좀 보도록 하죠. 네, 맞네요. 자, 제가 블럭을 이어서 만들어놔서 요 내용들이 같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를 먼저 보면 자,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고
대답으로 들어온 값을 레벨이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레벨이라고 하는 요 값을 단계라고 하는 글자와 연결해서 방송하라 뭐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겠죠. 뭐 방송을 하면 당연히 뭔가 받는 게 또 존재할 텐데, 자, 받는 거는 지금 현재 만들어 있지 않은 상태라 그 내용까지 좀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그래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살펴봐야 되니까. 자, 여기를 받았을 때 이렇게 좀 해주죠.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만 그냥 쓰도록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자, 대답을 받고 요 값을 넣고 얘를 갖다가 이쪽 가서 얘가 실행을 하겠죠, 그죠? 근데 단계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게 단계 뭐 숫자 값이 1이면 1, 2면은 2라고 해서 붙여졌거든요. 그러면 단계 1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에 단계에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클릭해서 새 메시지를 만들고,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단계 숫자 1, 2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를 단계 1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단계 1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죠. 자, 그리고 얘를 잘 복제를 해서, 자, 여기는 자, 단계 1을 이런 식으로요. 네, 여기는 단계 1을 이렇게. 그리고 얘는 메시지를 좀 띄워야 되겠네요. 자, 단계 2라고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약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고급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 단계라고 하는 거에서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으면 1이면은 1단계, 2면은 2단계라고 하는 요 그 방송을 받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서 입력할 때 단계라는 말은 쓰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단지 1, 2, 3, 4라는 그 단계의 숫자만 넣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실제 프로젝트를 코딩한 사람은 뭐 알아봐야 되잖아요. 단계 1, 2라는 말로 좀 알아보고 싶어서 해당하는 값을 읽어드려서 숫자 1, 2, 3, 4 바뀔 때마다 단계 1, 단계 2 이렇게 되면서 가서 해당하는 위치에 가서 방송을 하게 만드는 형태의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좋겠죠. 숫자만 입력 가능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입력하는 사람이 내가 단계 1을 가고 싶다고 해도 단계 2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숫자 1 아니면 2 이런 식으로만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이건 프로그램 코딩하는 사람이 뭐 표현하고 싶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표현하기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더블 클릭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뜨겠죠? 자, 원하는 게임의 단계를 입력해서 숫자를 하세요고, 숫자 입력만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2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단계 2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숫자 2를 넣으면 이렇게. 만약에 숫자 3을 넣으면 반응이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단계 3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원하는 단계를 벗어나면 뭐 어떻게 뭐 조건을 줘서 그 단계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주면 조금 그 사용자한테 이 프로그램 진행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뭐 여기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걸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39 더하기 30이죠. 30 더하기 9는 얼마입니까? 라는 메시지. 이게 문제, 퀴즈인 거죠. 퀴즈. 자, 퀴즈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답, 자, 묻고 답한 게 들어와서 이게 39가 맞으면 맞아요 라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점수라고 하는 변수에 1점을 더해주는 거죠. 자, 무엇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더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기존 값에다가 1점이 더해지는 거고, 만약 틀렸다 그러면 점수라고 하는 것에서 마이너스 1점을 주는 형태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실행을 시키고요. 자, 문제 퀴즈를 낸 거죠. 30 더하기 9는 얼마예요? 그러면 39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갑니다. 1점 올라갔어요. 자, 또 물었을 때 뭐 이제 이게 다양하게 되겠죠. 더해지는 값들은 이제 조금 랜덤으로 넣어주면 다양한 형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랜덤으로 넣는 거는 연산에 가야지 가능해요. 자, 일단 이렇게 했고요. 다시 값을 틀리게 한번 해볼까요? 자, 20을 입력하면 틀려요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점수가 1점이 차감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퀴즈 형태나 아니면 꼭 퀴즈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묻고 기다리기와 요 대답이라고 하는 블럭이 항상 붙어 다닌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자, 그 다음 한번 또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대답까지는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도 살펴봐야 되니까요. 자, 요 내용도 숨기고, 자, 7번째를 좀 보이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좀 갑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자, 어떠한 키를 눌렀는가 이런 얘기예요. 자, 키 값을 받는 게 이제 나오겠죠. 키 값을. 그래서 키보드의 값을 인지를 한다는 건데, 기본으로 보여주는 거는 지금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이렇게 나와요. 스페이스 키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사용되는 모든 값들이 대부분 이제 가능하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 내림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스페이스 밑에 위쪽, 뭐 아래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무 키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있는 것 중에 뭐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키 값으로만 인지를 받으면 무조건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 똑같아요. 자, 그리고 A부터 알파벳 쭉 나오죠. A부터 G까지 나오고 숫자도 다시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키보드의 값을 받으면 뭔가 동작을 하겠다. 뭐 이러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키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판단해서 내용을 갖다가 할지 말지를 정하는 판단하는 형태의 블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육각형 모양은 다 판단하는 형태의 모양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코딩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한반복을 합니다. 무한반복. 자, 그리고 같은 원리의 블럭이 지금 이렇게 4개가 나란히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살펴봤더니 자, 아래쪽 화살표 방향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향키에 있는 아래쪽을 현재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방향키의 위쪽,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봤더니 위쪽 아래쪽을 움직일 때는 Y좌표를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움직일 때는 X좌표를 움직이게 했어요. 자, 우리 그 화면에, 그러니까 이 무대에 보이는 게 바로 이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X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Y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아래는 Y축의 값을 갖다가 조정해 주는 걸로 줬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X좌표를 갖다가 움직이는 걸로 지금 준 거예요. 자,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음수고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어떤 수치의 값도 해당하는 그 방향 쪽으로 가는 그 위치에 따른 숫자 값을 준 거예요. 양수를 줄지 음수를 줄지. 자, 그걸 판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계속 무한반복을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니까, 자, 이것이 실행이 됐을 경우는 키보드에 따라서 이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움직이게 할 거예요.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아직 반응은 안 하죠. 근데 제가 이제 키보드로 움직일 거예요. 키보드로 오른쪽으로 가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그러니까 툭툭 누르면 10만큼 가고요.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쭉 가는 거예요. 왜? 계속 인지를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누르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한 번 누른 건 아니거든요. 얘가 프로그램 상으로는 눌렀는가를 한번 물어보면서 그 동작을 하고 다시 또 반복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얘가 누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누르는 개념으로 얘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됐다가 다시 또 누르니까 눌렀네, 또 실행되고서 또 물어보니까 또 눌렀네. 그게 이제 우리 그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띄엄띄엄 실행된 것 같지만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얘가 연속으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그 기다리는 시간을 좀 주게 되면 잠깐은 기다렸다가 묻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긴 한데, 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굳이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이 프로그램 특성상 빠르게 읽어드려서 그 다음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서까지 우리가 코딩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상태의 의미는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지하려면 당연히 팔각형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봤냐 하면요, 지금 첫 번째에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 어떠한 키를 눌렀는가까지 왔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방향키만 이렇게 갖고 했는데,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방향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스페이스 키도 있고 여러 가지 키도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9주차 첫 번째 강의인데요. 여기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까지 여기까지는 살펴본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을 또 마우스 클릭했는가를 했더니 요 뒤에가 또 조금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서 네, 조금 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다음 두 번째 강의 때부터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가 살펴봤냐면 요까지죠. 여기까지. 자, 스페이스 키 눌렀는가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9주차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다음 강의는 자, 이어서 두 번째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